안녕하세요. 헤이즐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버틀무브 님은 항상 1 등을 차지하고 계시네요. 항상 반갑습니다. 라이브도 처음이신 분들 계신 것 같고 익숙한 이름들도 몇 분 보이시네요. 즐거운 퇴근길 가고 계신가요? 아, 퇴근은 또 아니시구나. 아, 집에서 보고 있군요. 네. 그래도 여러 군데에서 제 라이브 봐 주시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코스피는 하루에 9.99% 빠졌습니다. 한국 증시 역사의 한 줄로 남을 하루였죠. 그리고 오늘 시장은 그 낙폭의 일부를 되돌렸습니다. 코스피 3.26% 올라 8,471, 코스닥도 2% 반등하며 900선을 되찾았습니다. 숫자만 보면 안도의 V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반등에는 묘한 구석이 하나 있는데요. 이 반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태평양 건너편에서 가려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죠. 6월 24일 한국장 마감 시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반등은 추세가 돌아왔다기보다 어제 너무 많이 내려간 것이 다시 되돌려진 기술적인 회복에 가까웠습니다. 주도주도 둘로 압축됐고요. 대형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장 초반의 주인공은 단연 삼성전자였습니다. 9.84% 급등하며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되찾으면서 지수의 방향을 사실상 혼자 결정했습니다. 이유는 90조 원 규모 자사주 매입 가능성 보도였는데요. 특별 경영성과급을 자사주로 지급하려면 대규모 매입이 필요하다는 관측이 더해지면서 주주 환원 기대가 반등의 핵심 연료가 됐죠. 반면 SK하이닉스는 0.98%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HBM 공급 부족 논리는 그대로였지만 오늘 밤 마이크론 실적을 앞둔 경각심, 그리고 외국인 매도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장은 한 번에 올라간 게 아니었습니다. 초반 반도체 반등으로 치솟다가 장중 정책 발언 하나에 빠르게 밀렸고 장 후반 저가 매수가 다시 들어오며 쌍바닥을 그렸습니다. 그 정책 발언이 뭐였는지는 잠시 뒤 매크로에서 짚겠습니다. 일단 코스닥부터 보면 2% 올라 909에 도달했고요. 그런데 코스닥에서는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반등하면 가장 먼저 뛸 거라던 반도체 소부장이 의외로 잠잠했고 대신 알테오젠과 한올바이오 파마 같은 바이오가 지수 하단을 바쳤습니다. 수급부터 보면 코스피를 끌어올린 건 개인과 기관이었습니다. 저가 매수를 노린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 외국인은 오늘도 대규모로 팔았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 SK스퀘어, 그리고 네이버를 집중적으로 덜어냈습니다. 기관은 그 사이로 들어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를 사들였고요. 그러니까 오늘 지수는 기관이 바치고 외국인이 던지는 줄다리기 속에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도 비슷한 구조입니다. 기관 매수가 반등을 이끌었고 개인과 외국인은 팔았습니다. 종목별 차별화가 뚜렷했죠. 그리고 오늘도 반도체 단일 종목을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의 거래 대금이 여전히 컸습니다. 이게 바로 어제 시장을 흔든 원인 중에 하나인데요. 한 종목에 베팅하는 레버리지 자금이 커질수록 그 종목이 흔들릴 때 지수가 통째로 출렁이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어제의 급락도, 오늘의 급반등도 이런 구조에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외국인의 매도에는 환율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원달러가 다시 1,540원대로 올라서면서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 주식은 가만히 있어도 손실이 나는 자산이 된 거죠. 환율 얘기는 매크로에서 마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섹터별로 보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대형주는 반발 매수로 강세를 보였지만 안쪽을 들여다보면 차별화가 심했습니다. 소부장 대표주들은 의외로 부진했고 삼성전기는 오히려 1.31% 내렸습니다. MLCC 테마가 식은 데다 단기 급등 부담이 겹쳤죠. 대신 개별 재료가 있는 종목이 튀었습니다. V원텍은 SIC링 검사 장비 공동 개발 이슈로 상한가, 자비스는 유리기판용 엑스레이 검사 장비 수주 소식에 강세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는 업종이 아니라 재료로 움직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진짜 주인공은 바이오였습니다. 코스닥 하단을 받친 것도 바이오죠. 먼저 알테오젠이 11.56% 올랐습니다. 전태현 대표가 추가 기술 수출 협상이 막바지라고 언급하면서 대장주 역할을 했고요. 다음으로 한올 바이오파마는 18.86% 급등했습니다. 기술 이전 물질 IMVT 1402가 글로벌 신약 가치 상위권으로 평가받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밖에 로킷 헬스케어는 미국 자회사의 나스닥 직상장이 최종 단계에 들어갔다는 소식에 30% 가까이 치솟기도 했고요. 여기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같은 대형 바이오까지 동반 반등하면서 반도체가 쉬어가는 동안 바이오가 치고 올라가는 순환매 흐름이 선명했습니다. 세 번째는 로봇입니다. 정부가 로봇 AI 정책 성과와 신규 대책을 준비한다는 소식, 그리고 미국 상무부가 중국산 로봇 수입 규제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소식이 겹쳤습니다. 로봇이 AI 반도체에 이은 미중 기술 경쟁의 다음 전장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죠. 관련해서 계양전기가 30% 가까이 급등했고 두산 로보틱스와 클로봇 등 주요 로봇주가 함께 뛰었습니다. 네 번째는 조금 결이 다른 테마입니다. 건설과 호남 자산주, 김용범 정책실장이 지방 반도체 클러스터 발표가 임박했다고 언급했고 주택 공급 확대 의지까지 내비치면서 중소건설사 투심을 자극했습니다. 남아토건과 금호건설이 상한가, 광주 신세계는 52주 신고가를 썼습니다. 마지막으로 항공과 정유,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정상화되면서 유가가 떨어졌고 비용 부담이 줄어들 거란 기대에 대한항공이 5.6% 올랐습니다. 정유주도 순환매성 매수가 들어왔고요. 다음으로 시장을 둘러싼 매크로 환경을 보겠습니다. 아까 환율 이야기를 잠깐 드렸죠. 원달러 환율은 다시 1,540원대로 올라섰고 오후엔 1,545원 부근까지 언급됐습니다. 어제 야간 시장에서 잠깐 1,533원까지 안정되는 듯 했지만 장중 변동성과 달러 강세가 겹치며 1,540원이 다시 단단한 저항선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외국인이 계속 파는 배경에는 이 환율이 깔려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정책 발언은 김용범 정책실장의 초과 세수 관련 언급이었는데요. AI 시대의 성장 과실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발언이 초과이익 환수 논의로 해석되면서 시장이 한 번 출렁였죠. 오늘 장중 지수를 끌어내리는 트리거가 되었습니다. 금리 쪽은 오히려 숨통이 트였습니다. 미국 10년물 금리가 4.45에서 4.5% 부근으로 내려왔습니다. 미국 PMI의 고용세부 지표가 둔화된 데다 분기 말을 앞두고 주식에서 채권으로 갈아타는 리밸런스식 수요가 겹친 결과입니다. 최근 불거진 금리 급등 우려가 일부 식었다는 점은 적어도 오늘만큼은 위험 자산의 우호적인 신호였습니다. 원자재는 전반적으로 차분했습니다. 호르무즈 정상화로 WTI가 배럴당 73달러대로 내려왔고 금은 달러 강세 속에 4,100달러대로 밀렸습니다. 은은 6% 안팎 급락하며 귀금속에서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3.26% 올랐지만 이 반등은 시장이 안심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제 급락으로부터 이어진 기술적 회복이고 그 위에 삼성전자의 자사주라는 국내 재료가 더해진 결과입니다. 그러면 어제 그 폭락은 끝난 걸까요? 아니면 잠시 멈춘 걸까요? 그 답은 우리가 잠든 사이 태평양 건너에서 결정될 것 같습니다. 네, 한국장 마감 시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부터는 호흡을 한 칸 늦춰서 퇴근길 벨리 스페이스 다이브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이라시우님 퇴근길 최고의 선택이라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시장 참여 잘 안 하시는군요. 요즘 어지럽죠, 정말. 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어제 라이브에서 이제 건강 관련된 이제 마음의 건강, 몸의 건강을 좀 챙겨야 된다라는 그 글을 보고 나서 오늘 맛있는 저녁 대신 건강한 샐러드를 먹었습니다. 아침에 퇴근하고 운동하셨구나. 건강하시네요. 오늘 쉬는 날이셔서
다들 건강한 삶을 살고 계시네요. 저도 더 분발하겠습니다. 네, 장 다쳤으니까 이제 어깨에 들어간 힘 한번 빼셔도 좋습니다. 오늘도 벨리에서 글 3편을 골라왔는데요. 그럼 첫 글부터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롤라팔로자님의 글입니다. 제목은 병목의 역사인데요. 부제가 철도, 전기, 인터넷, 그리고 AI고요. 글은 한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지금 AI 반도체를 만들려면 여러 칩을 하나의 기판 위에 묶어서 포장해야 하는 COWOS 패키징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걸 할 수 있는 곳이 사실상 대만의 TSMC 한 곳이었고요. 그래서 TSMC가 포장 생산량을 2년 만에 거의 4배 가까이 늘렸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모자란다고 하고요. 그래도 어쨌든 COWOS 병목은 한결 나아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글의 핵심이 나옵니다. 한쪽 병목을 겨우 풀자 뒤에 숨어있던 다음 병목이 드러난 거예요. 이번엔 바로 메모리였어요. 하이닉스의 내년 물량이 벌써 다 팔렸고 앞으로 몇 년은 수요가 공급을 넘어선다고 하고요. 그 메모리를 어떻게든 늘린다 치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병목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엔 데이터 센터에 넣을 전기가 없다는 거죠. 건물 짓는 데는 한두 해면 되는데 전기를 연결하는 데 4년에서 7년이 걸린대요. 전기가 들어오면 이번엔 칩끼리 연결할 광 케이블이 모자라고 케이블을 다 깔면 이번엔 열을 못 뺀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병목 하나를 풀면 다음 병목이 터진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롤라팔루자님은 이게 전혀 새로운 얘기가 아니라고 짚으십니다. 150년 전 철도도, 100년 전 전기도, 25년 전 인터넷도 똑같이 어느 한 곳의 병목을 해결하면 다음 병목에 부딪히고 그 뒤에도 또 병목이 있고 그런 과정을 거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야든 모든 병목을 다 풀면서 인프라를 까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리는 게 보통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돈이 몰리는 건 늘 마지막 짧은 구간이라는 겁니다. 철도 같은 경우도 인프라를 까는 데에는 60년이었는데 정작 돈이 폭발한 건 마지막 10년이었고요. 다른 게 있다면 속도뿐이고 세대가 갈수록 그 주기가 점점 더 빨라진다고 보십니다. 여기서 이 글이 한 발 더 들어가는데요. 보통은 인프라가 다 갖춰지고 병목이 풀리면 투자도 끝날 거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공급이 충분해지면 더 쌓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과거엔 정반대였다고 합니다. 롤라팔로자님은 이걸 댐에 비유하시는데요. 댐을 허물면 물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뒤에 쌓여있던 물이 한꺼번에 쏟아진다는 거예요. 병목에 가려서 안 보이던 수요가 인프라가 완성되고 나서 그제야 터져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과거를 다시 들여다보시는데요. 인프라를 깔았던 회사들은 정작 고전하거나 무너졌고 그 위에 새로 올라탄 회사들이 다음 시대의 승자가 됐다는 거예요. 철도 위에서도 광 케이블 위에서도 그런 일이 반복됐고요. 네, 여기까지가 글의 큰 줄기입니다. 지금의 AI 투자 열기를 과거의 유사 사례들과 비교하면서 분석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해주는 글이라고 할 수 있고요. 병목이 돈을 벌어다 주는 지금 이 시간이 영원하진 않고 병목이 다 풀렸을 때 그 위에 누가 서 있느냐가 결국 승부를 가른다는 거예요. 그 끝의 결론은 직접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상도님의 글입니다. 전상도님은 벨리에서 시리즈를 이어쓰고 계신데요. 이번 편 제목이 기회는 또 오지만 파산은 영원하다입니다. 올해 상반기를 돌아보는 데서 글이 출발해요. 이 몇 달 사이 큰 사건이 2개 있었죠. 하나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 또 하나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대상승이었고요. 전쟁이 터지자 사람들은 유가 쇼크가 온다고 했고 반도체가 오르자 평생 한 번 올 기회라고 했어요. 하나는 공포에서, 하나는 환희에서 나온 말이었는데요. 전상도님은 이 둘이 묘하게 닮았다고 보십니다. 둘 다 사건의 실제 크기보다 한 발 앞서 달려나간 말이었고 둘 다 듣는 사람의 등을 떠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글이 한 번 비틉니다. 그럼 다 거품이었네 하고 끝낼 것 같은데 정작 그 서사들이 틀리지 않았다고 해요. 유가 쇼크 공포에도 분명한 근거가 있었고요. 반도체 환희 뒤에도 진짜 숫자가 있었어요. 올해 삼성과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을 합치면 200조가 넘는다는 전망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문제는 서사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고 보십니다. 서사는 오히려 자주 맞는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 문제가 뭐냐? 사람들이 그 맞아 보이는 흐름을 보고서 자신의 전부를 거기에 던진다는 거예요. 그것도 안전장치 하나 없이요.
전상도님이 짚으시는 문장이 인상적인데요. 맞을 수도 있다에 전 재산을 거는 건 베팅이 아니라 요행이다. 그래서 글은 구조를 이야기합니다. 서사가 맞을 수도 있고 한동안은 흐름이 내 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영원하진 않으니까 한번 크게 빠져도 살아남을 수 있게 미리 판을 짜주다는 거죠. 어떻게 짜는지, 그 안에서 사람들이 가장 자주 무너지는 지점이 어디인지는 글에 차분하게 정리돼 있어요. 전상도님이 마지막에 언급하시는 건 도박꾼의 파산이라는 오래된 이야기예요. 한 번 한 번의 베팅이 이득이어도 한 번에 거는 투자금의 사이즈를 조절하지 못하면 장기적으로 파산은 거의 확실해진다는 거죠. 이건 감이 아니라 수학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글이 건네는 말은 분명한데요. 진짜 실력은 이번 기회가 진짜나 가짜냐를 맞히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맞았든 틀렸든 다음 사이클까지 살아남을 구조를 갖췄느냐에 있다는 거예요. 기회는 또 오지만 타산은 되돌릴 수 없다는 기억해둘 만한 문장을 강조하면서 글을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은 슈크림빵님의 글입니다. 제목이 남녀가 다르게 투자해야 하는 몸인데요. 슈크림빵님은 주말마다 샐러드 가게에서 일하고 본인도 헬스를 하시는데요. 그런데 정작 주변에서 헬스하는 여성은 한 명도 못 봤다고 해요. 다들 요가나 필라테스, 수영을 하거나 헬스장에 와도 러닝머신 위에서만 시간을 보내고 가시고요. 근력 운동하면 팔다리 굵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가벼운 덤벨만 반복해서 드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성의 몸이 운동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차근차근 풀어주십니다. 가장 먼저 바로잡는 건 바로 그 걱정이에요. 여성은 아무리 무겁게 들어도 남성처럼 근육이 우락부락하게 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육을 키우는 호르몬이 남성보다 10배에서 20배는 적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오히려 굶고 유산소만 하면 탄력을 잃어 밋밋해지기 쉽고 근력 운동을 같이 해야 처진 부위가 단단하게 올라붙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짚는 게 좀 의외였는데요. 요가나 필라테스가 여성에게 더 잘 맞는다는 생각. 사실은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성은 호르몬 영향으로 관절과 인대가 유연한 대신 그만큼 관절을 잡아주는 안정성은 약한 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관절을 단단하게 붙들어줄 근력 운동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슈크림빵님 본인도 몸이 유연해서 요가를 잘할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고 자세를 바르게 잡는데 오히려 근력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헬스장을 끊으셨대요. 이어서 슈크림빵님은 여성이 생각보다 더 강하게 운동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회복이 빠른 편이라 운동량을 더 소화할 수 있고 10번에서 15번을 간신히 들 수 있는 무게쯤은 돼야 몸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만 유연한 만큼 허리를 과하게 꺾기 쉬우니까 동작을 무리하게 넓히기보다 중심을 잡고 통제하는 연습이 먼저라고 짚으시고요. 호르몬 주기에 따라 컨디션이 달라지는 것도 다루는데 사람마다 차이가 크니 달력에 맞추기보다 그날 몸이 보내는 신호를 따르라고 하세요. 이 글이 좋은 건 정보만 던지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PT 선생님마다 본인은 힘을 늘 7, 80%만 쓰려고 한다더라 하는 고백이나 운동 가는 길에 잔소리하는 남자친구 이야기까지 자기 경험을 솔직하게 같이 풀어놓으시거든요. 그래서 읽다 보면 생물학 강의가 아니라 운동 친구의 이야기를 듣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결국 이 글이 하는 말은 남녀의 몸은 운동에 다르게 반응하니까 남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지 말고 내 몸의 조건을 알고 거기에 맞게 설계하자는 거예요. 다이어트도 결국 내 몸을 제대로 알고 하는 일종의 과학적인 투자라는 거죠. 이 글도 참 좋은 글이니까 다들 한번 직접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벨리 스페이스 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수요일 저녁이네요. 한 주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고요. 오늘 하루 다들 다양하게 보내신 것 같은데 좀 어떠셨어요? 이렇게 글 한 편씩 같이 읽다 보면 하루가 조금은 정리되는 것 같아요. 저도 슈크림빵님 글이 조금 공감이 됐는데 제가 원래는 요가나 필라테스가 가장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한번 PT를 받고 나니까 PT만큼 가성비 있고 PT는 가성비 있진 않지만 헬스만큼 가성비 있고 빠르게 건강해지는 건 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서 좋은 글 많이 알게 돼서 좋습니다. 슈크림빵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맞아요. 요새 복싱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복싱도 한번 배워보고 싶은 마음이 좀 듭니다.
확실히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잘하는 분 보면 되게 여자든 남자든 멋있는 것 같아요. 몸도 딱 운동하는 사람처럼 균형 잡힌 느낌도 들고. 아, 뭔가를 치면 스트레스가 또 풀릴 것 같으신가요? 맞는 말이죠. 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 오전 8시 15분 이 자리에서 미국장 마감 시황으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편안한 밤 보내세요. 저녁 맛있는 거 드시고요. 안녕.